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만약에 신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 90년 인생을 다 살았으니 보너스로 딱 20년을 되돌려주마. 70살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떨어진 주식을 사서 돈방석에 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에 좋다는 보약을 지어 먹고 근육을 키우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못다한 사랑을 찾아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70대로, 아니 60대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돈을 버는 대신 입을 닫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차라리 바늘로 제 입을 꿰매버리는 심정으로 그 지독한 혓바닥을 다스리는데 제 남은 생을 바칠 것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올해로 90을 넘겼습니다. 9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보고 이제 갈라를 받아놓고 뒤를 돌아보니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가난도 아니었고 못 배운 학벌도 아니었고 남들의 무시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 귀한 사람들을, 내 평온한 노후를 철저하게 파괴한 주범은 바로 제 입안에 있는 새치 혀였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뱉는 말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가르치면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요. 오늘 저는 제 부끄러운 인생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평생 입만 살아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제 가슴에 꽂힌 90세 노인의 참회록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며 자식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게 문제야라며 배우자의 가슴을 후벼 파고 계십니까? 친구들 모임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척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까? 제발 멈추십시오. 그건 말이 아니라 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억지로라도 입을 다문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창 젊었을 때, 그리고 나이 꽤나 먹었다고 으스대던 60대, 70대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저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적질이 많았습니다. 집안에서 저는 판사였고 금사였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오면 수고했다는 말 대신 국이 왜 이렇게 짜냐? 반찬꼴이 이게 뭐냐부터 나갔습니다. 아내가 청소하고 있으면 저기 구석에 먼지 그대로다. 당신은 왜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때 아내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하던 사람이 세월이 갈수록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저는 그게 제 말이 먹혀 들어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내가 내 권위에 복종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대화하기를 포기했던 겁니다. 입을 열면 싸움이 되니까, 입을 열면 또 비난이 날아오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무건수행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내 마누라는 참 순종적이야 라며 떠들고 다녔으니 이 얼마나 미련한 곰입니까? 자식들에겐 더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도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의 방식은 잔소리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해라, 옆집 철수는 1등 했다더라, 대학 가니 취직은 언제 하냐, 대기업 가야 사람 구실한다, 결혼하니 애는 언제 낳냐, 집은 언제 넓히냐. 자식들이 오랜만에 집에 오면 반갑다고 안아주는 대신 앉혀놓고 일장연설을 들여놓았습니다. 아비가 살아보니 세상은 이렇더라. 너희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 내 말 들으라.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생의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곤란한 표정으로 시계를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저는 신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소위 목소리 큰 놈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제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참지 못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하면서 면박을 주고 논리로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친구가 사업하다 망해서 힘들다고 찾아오면 위로커녕 분석을 해댔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때 거기를 투자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평소에 개를 넣어서 그러는 거다. 친구는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저는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나는 이렇게 똑똑해서 안 망했다 하는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언변이 좋고 리더십이 있고 좌중을 휘잡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늙고 병들어 힘이 빠지니 비로소 현실이 보이더군요. 제가 휘두른 건 리더십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제가 쏟아낸 건 지혜가 아니라 오물이었습니다. 지금 제 거실은 절간처럼 조용합니다. 아니, 적막강산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여보, 다음 생에는 제발 말 좀 줄이고 사세요. 당신 말 듣는 거 참 힘들었어요.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도커녕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었다는 말을 듣게 만든 제 혓바닥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명절이나 생신 때 의무적으로 찾아오긴 합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입을 다뭅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제가 무슨 말이라도 붙이려고 요새 회사는 어떠냐 하면 아들이 흠칫 놀라며 네, 별일 없습니다 하고는 대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아마 속으로 겁이 나겠지요. 또 무슨 잔소리가 날아올까? 또 무슨 지적질이 당할까? 자식들에겐 저는 대화하고 싶은 아버지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상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만 살살 보다가 아버님, 저희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갑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제가 입만 열면 가르치려 들고 면박을 주니 누가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저 영감탱이 늙어서도 꼰대진 못 버렸네 하면서 하나둘씩 제 연락을 피하더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내뱉은 그 수많은 말들이 결국은 내 주변에 벽을 쌓고 있었구나. 내가 옳다고 우길 때마다 사람들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고 있었구나. 말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뱉으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걸레로라도 닦기라도 하지요. 뱉어버린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꽂혀서 평생 썩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 고독이라는 형벌로 돌아옵니다. 어제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게 무서워서 항상 켜두던 텔레비전인데 문득 그 소음조차 듣기 싫어지더군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입과 얇아진 입술. 이 입으로 나는 도대체 90년 동안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좋은 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 쉬운 말은 아끼고 틀렸다, 못났다, 안 된다 같은 못난 말만 골라서 뱉었을까요? 돈을 잃으면 조금 불편하게 살면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좀 아프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말로 사람을 잃으면 노년에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 냄새가 그리운데 정작 사람이 오면 내 혀가 또 칼춤을 출까봐 두려워 문을 닫아 걸게 됩니다. 이것은 제 뼈 아픈 참회입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남은 여러분께 드리는 간절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90이 되어서 빈방에 홀로 앉아 땅을 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입을 닫는 연습을 하십시오. 말을 줄이면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야 비로소 사람이 남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침묵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말의 노예로 살았던 이 늙은이의 마지막 깨달음을 부디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그럼 내 인생을 망친 그 지독한 착각, 조언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아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거 내 이야기인데?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만 폭력이라고 생각하지요. 천만에요. 제가 90년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폭력은 바로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조언이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내가 인생을 더 살아봐서 아는데. 가족이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다. 이 말들 익숙하시죠? 저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상대방의 입을 막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먼저 제 자식들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제가 아주 훌륭한 아버지이자 시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 자식들 집에 가면 가만히 있지를 않았거든요.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주고 뭐라도 하나 더 바로잡아줘야 내 직성이 풀렸습니다. 아들 녀석 집에 가면 냉장고부터 엽니다. 반찬통이 조금이라도 어지러워져 있거나 유통기한 지난 우유라도 하나 보이면 바로 며느리를 부릅니다. 아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아들이 밖에서 뼈 빠지듯 일하고 들어오는데 냉장고 꼴이 이게 뭐냐? 이라고도 네가 주부라고 할 수 있냐? 제 딴에는 며느리 살림 솜씨 늘라고 내 아들 밥 잘 챙겨 먹이라고 한 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이 벌개져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고 고개를 숙이면 저는 제가 어른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손주들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애들이 게임이라도 하고 있으면 혀를 끌끌 찹니다. 네 그렇게 해서 커서 뭐가 될래? 옆집 누구는 영어 유치원 다닌다더라. 애비야, 너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내가 노 키울 때는 안 그랬다.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이 좀 늦어지거나 힘든 내색을 하면 위로는커녕 호통을 쳤습니다. 정신 상태가 썩어서 그렇다. 남들은 밤 새워서 일한다는데 니는 배가 불렀냐? 라떼는 말이야. 상사 눈치 보느라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다. 저는 그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인생 수업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너희는 겪지 말라고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언젠가부터 명절에 자식들이 오면 집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군요. 며느리는 현관 들어설 때부터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기계처럼 전만 붙입니다. 예전에는 아버님, 요즘 건강 어떠세요? 하고 살갑게 묻기도 했는데 이제는 묻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합니다. 제가 부엌 근처만 가도 어깨를 움찔거리는 게 보입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겁을 먹은 거지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오자마자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서 잠만 잡니다. 저랑 마주 앉아봤자 잔소리 폭격이 쏟아질 게 뻔하니까 아예 대화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무서워 하면서 제 근처에는 오지도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납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정막을 깨보려고 국이 좀 싱겁다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들은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한숨을 푹 쉽니다. 아버지, 제발 밥 좀 편하게 먹시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섭섭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놈아, 내가 틀린 말 했냐? 다 우리 식구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으냐? 결국 그날 아들 영회는 밥도 안 다 먹고 짐을 싸고 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은 밥상을 보며 저는 씩씩거렸습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 부모 마음도 모르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야 고백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불안을 해소하고 내 권위를 확인하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는 너희보다 우월하다. 내 말이 법이다. 이걸 확인받고 싶어서 자식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친구 관계는 또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사기를 당해서 퇴직금을 다 날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죽고 싶다며 소주잔을 기울이는 친구 앞에서 저는 또 그 못쓸 혓다박을 놀렸습니다. 친구가 원한 건 딱 하나였을 겁니다. 많이 힘들지? 괜찮다.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대고 판사질을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뭐 진작에 영 안 줬다고 저놈 사기꾼 같다고 말했지?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욕심이 과하니까 그런 꼴을 당하지? 네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친구의 붉어진 눈시울이 파르르 떨려더군요.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비우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문 앞에서 딱 한마디 하더군요. 너는 참 똑똑해서 좋다. 평생 그렇게 잘난 맛에 살아라. 그게 그 친구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친구 다른 친구들한테 그랬답니다. 돈 잃은 것보다 그놈한테 무시당한 게 더 뼈 아프더라. 내가 거지 적선 받으러 간 것도 아닌데 사람을 아주 바보 촌지로 만들더라.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저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지한테 도움되는 말 해줘도 못 알아듣네. 속 좁은 놈,
하며 오히려 친구를 비난했지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왜 늙을수록 말이 많아지는 걸까요? 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걸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난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집안에서도 뒷방 늙은이가 되고 사회에서도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내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 무섭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엽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이만큼 아는 게 많다. 내가 너희보다 경험이 많다. 이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내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서, 내가 아직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자식에게 훈계하고 친구에게 훈수를 둡니다. 남의 말을 듣는 건 내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 같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말을 덮어 씌웁니다. 내 말이 옳다는 걸 기어이 증명해서 항복을 받아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우리는 그걸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겐 고문입니다. 흔히 꼰대라고 하지요. 꼰대가 별겁니까? 내 어제의 경험을 가지고 남의 오늘을 재단하려는 사람, 내가 옳다는 아집에 갇혀서 남의 입을 막아버리는 사람, 그게 바로 꼰대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제가 바로 그 꼰대 대장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혜로운 어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자존감 하나 채우자고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괴물이었습니다. 조언이랍시고 던진 돌멩이에 자식들의 자존감이 깨지고 충고랍시고 휘두른 칼에 친구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던 말싸움들 사실은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내 논리에 감복해서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였습니다. 나는 말싸움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사람을 잃었습니다. 관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랑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가슴 한 구석이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오, 나도 며느리한테 김치 담그는 법 가지고 잔소리했는데, 나도 아들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악담부터 퍼부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니까요. 저는 90이 다 돼서야 알았지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조언은요, 상대방이 원할 때 해주는 게 조언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하는 말은 전부 잔소리고 비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대방을 위한다면 날카로운 말보다는 따뜻한 눈빛이, 100마디 훈계보다는 한 번의 침묵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너무 늦게 아주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 혓바닥을 깨물고 억지로 참아보았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말을 안 했을 뿐인데 오히려 죽어가던 관계가 살아나고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 다음 장에서는 제가 평생 떠들던 입을 닫았을 때 찾아온 그 마법 같은 변화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장 오늘부터 입에 지포를 채우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입만 열면 칼을 휘두르던 제가 어떻게 이 지독한 버릇을 고치고 침묵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도 제 의지로 깨달은 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저를 아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나서야 우연히, 정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 녀석이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앉고 집도 넘어가고
이혼 위기까지 닥쳤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속이 어땠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당장 아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불벼락을 내렸을 겁니다. 이 한심한 놈아! 내가 그 사업 하지 말랬지? 거긴 전망이 없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네가 평소에 씀씀이가 해프니까 이 사단이 난 거다. 넌 어릴 때부터 귀가 얇더니 기어이 사고를 치는구나. 아마 밤새도록 훈계하고 비난하고 제 분이 풀릴 때까지 아들의 가슴을 난도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은 시간에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아들의 몰골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며칠을 못 씻었는지 꾀죄죄한 얼굴에 눈은 퀭하고 어깨는 축 늘어져서 땅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제 아들이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현관 신발장 앞에 멍하니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독설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아무 말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낼 힘조차 없었다는 게 맞겠지요. 저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찬밥을 데우고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를 다시 끓였습니다. 탈그락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는 정막 쪽에서 밥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방구석에 죄인처럼 앉아 있더군요. 저는 밥상을 아들 앞에 툭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먹어라.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는 아들 등 뒤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밥 먹는 내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빚은 얼마나 되냐, 대책을 말해봐라 하고 닥달했을 텐데 그날따라 입이 본드로 붙인 것처럼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밥숟가락 뜨는 소리, 훌쩍이는 소리만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던 아들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들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훌쩍이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고 부르며 엎드려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나이 50 먹은 사내놈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군요. 저는 말없이 다가가서 그 넓은 등을 투박한 손으로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안다. 그래. 제가 한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만 두드려주며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실컷 울고 난 아들이 다음 날 아침 통통 부은 눈으로 일어나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아버지, 밥 잘 먹었습니다. 저 다시 해볼게요. 막노동이라도 해서 빚 갚고 다시 일어설게요. 그 눈빛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부터 아들은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비록 예전만큼 큰 부자는 아니지만 건실하게 자기 밥벌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웃으면서 제게 고백하더군요. 아버지, 그때 만약 아버지가 저한테 내가 뭘 했냐 하고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저 아마 그날 밤에 나쁜 마음 먹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제가 바보 같은 거 알고 저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 차려주시고 제 등 두드려 주셨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말로 사람을 가르치고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과 따끔한 충고만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찢어진 마음을 다시 붙여주는 건 100마디의 옳은 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침묵과 기다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제 성질을 못 이기고 독서를 퍼부었다면 저는 아마 아들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입을 닫았기에 아들이 제 품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고 그 눈물로 도끼를 씻어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자. 이것이 제 노년의 철칙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정치 이야기로 핏대를 세울 때 예전에 저였다면 네가 뭘 아냐 하며 끼어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허허 웃으며 고개만 끄덕여줍니다. 전의 말이 일리가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먼 하고 맞장구만 쳐줍니다. 자식들이 와서 회사 힘든 얘기를 하면 상사 대 아부를 좀 해라 같은 훈수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대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눈을 맞추며 들어줍니다. 저런 많이 힘들었겠구나. 고생이 많다. 딱 이 정도만 합니다. 그렇게 입을 닫고 귀를 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기적처럼 사람들이 제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오라고 전화해도 핑계를 대며 피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제 집에 제 발로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소리가 야, 너랑 얘기하면 속이 편해. 딴 놈들은 지 자랑만 하는데 너는 내 말을 참 잘 들어줘 하면서 막걸리를 사들고 옵니다. 저는 그냥 안주 하나 내놓고 그랬냐 저랬냐 추임새만 넣는데 친구들은 신나서 떠들고 가면서 오늘 참 즐거웠다 하고 갑니다. 자식들도 달라졌습니다.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오던 녀석들이 주말에도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아버님 저 속상한 일 있는데 들어주세요 하며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하며 제 무릎에 앉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저를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라 내 편인 든든한 나무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노년의 품격은 지갑에서 나온다고 하지요. 지갑을 열어야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으로 산 대접은 돈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돈 때문에 모인 사람은 돈 냄새가 사라지면 흩어집니다. 하지만 경청으로 얻은 대접은 영원합니다. 들어주는 노인, 공감해주는 어른,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아우성치는 시대 아닙니까?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다들 외롭습니다. 내 맘 알아주는 한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의 대나무중이 되어주는 겁니다. 넉넉한 붕으로 그들의 하여선, 자랑, 불평을 다 받아주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겁니다. 쓰레기통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남의 찌꺼기를 받아내서 정화해주는 바다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입을 닫으면 상대방은 마음을 엽니다. 내가 내 규장을 멈추면 상대방은 존경심을 갖습니다. 저 어르신은 참 깊이 있는 분이다. 내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준다. 이런 소문이 나면 여러분의 노후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돈 한 푼 안 쓰고도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옳은 소리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십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몸이 베베 꼬이십니까? 그럴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주문을 외우십시오. 나는 지금 말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들어주는 나무다. 입을 닫는 순간 여러분의 집 거실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냉랭하던 자식들의 눈빛이 따뜻하게 변합니다. 떠나갔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를 배려하는 가장 폼이 있는 언어이자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자, 이제 침묵의 힘을 아셨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무조건 입만 다물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은 하되 꼰대가 되지 않고 품위 있게 말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터득한 존경받는 어른의 3가지 대화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따라 하셔도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질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침묵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갖고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떠들며 살아온 입인데 하루아침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라니요. 답답해서 벽날 노릇이지요. 그리고 제가 무조건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소통을 해야지요. 다만 똥 같은 말은 버리고 꽃 같은 말만 하자는 겁니다. 꼰대 소리 안 듣고 젊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 걸고 싶어하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대화법. 제가 90년을 살며 터득한 이 3가지 황금 법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자 제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하는 행동 강령입니다. 수첩을 꺼내 적으셔도 좋습니다. 제1원칙. 묻지 않으면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철칙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칩니다. 다 경험해 본 일이고 뻔히 보이는 길이니까요. 자식이 주식을 한다고 하면 야, 그거 위험하다. 하지 마라.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며느리가 애를 춥게 입히고 나가면 그러다 감기 걸린다. 더 입혀라.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립니다. 후배가 사업 아이템이라고 들고 오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하고 분석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그 입 다무십시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저 주식 좀 해볼까 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까? 어머님, 애 옷을 어떻게 입힐까요? 하고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죠. 그러면 침묵하십시오. 묻지 않았는데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전부 잔소리이고 오지랖입니다. 성대봉은 그저 자기 결정을 통보한 것이거나 자기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거기다 대고 훈수를 두는 건 상대방의 인생에 허락 없이 흑발로 침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몰라서 다 너를 위해서다라는 핑계로 수없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깨달았습니다. 조언은 약과 같습니다. 환자가 나 여기가 아파요, 약 좀 주세요 할 때 줘야 약이지. 멀쩡하게 걸어가는 사람 붙잡고 너 얼굴 보니 곧 아프겠다, 이 약 먹어라 하고 억지로 입에 쑤셔 넣으면 그건 폭력입니다. 입이 근질거려 미치겠으면 차라리 사탕을 하나 까서 입에 넣으십시오. 아니면 허벅지를 꼬집으십시오. 상대방이 실패할 게 뻔히 보여도 그냥 두십시오. 그 실패도 그 사람의 인생 자산입니다. 내가 미리 막아준답시고 나서면 그 사람은 평생 홀로 서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 때 그때 잡아둬도 늦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인내심, 그게 어른의 무게입니다. 제2원칙, 1, 2, 3 대화법을 실천하라. 이건 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는 숫자입니다. 1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쳐라. 노인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기 때문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자기 옛날 이야기, 무용담, 병원 다녀온 이야기로 1시간을 혼자 떠듭니다. 남이 말하려고 하면 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말을 가로챕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하십시오. 내 말은 1분만 하십시오. 요새 건강 어떠세요? 물으면 덕분에 잘 지낸다 하고 끝내십시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쑤시고 이런 말 길게 해봤자 듣는 사람 지겹습니다. 대신 2배로 들으십시오. 눈을 맞추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온전히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십시오. 자식이 회사 이야기하면 딴청 피우지 말고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3번 맞장구 치십시오. 이것이 마법의 기술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아이고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대단하다. 이 취임새를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신이 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아버지는 내 말을 참 잘 들어줘. 김형님하고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 이런 소리를 듣는 비결은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적절한 끄덕임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무대장치가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무대에 다시 서고 싶어서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지갑을 여는 것보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사람을 얻는 훨씬 싸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3원칙, 부정적인 말은 혀끝에서 멈춰라.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지니 자연스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앓는 소리 아니면 욕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세상이 말세다. 저놈의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김 여사는 성질이 더러워서 문제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 험담, 한탄.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징징거리고 남욕만 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까? 젊은 사람도 도망갑니다. 하물며 노인네가 그러면 노망났다 합니다. 늙어서 내뱉는 부정적인 말은 내 얼굴에 뱉는 침입니다. 내 인생이 그만큼 구질구질하다는 걸 광고하는 꼴입니다. 남을 험당하지 마십시오. 내가 A에게 B의 욕을 하면 A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내 욕도 하겠구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혀를 꽉 깨무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말로 바꾸십시오. 아이고 다리야, 대신 그래도 2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음식이 왜 이리 맛없냐, 대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 다행이다. 이게 위선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감사하다, 좋다, 행복하다 하고 자꾸만 해야 내 말라비 틀어진 노년의 삶에도 진짜 행복의 꽃이 핍니다. 특히 자식들 앞에서 나는 빨리 죽어야지, 내가 너희 짐이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듣는 자식 가슴에 대 못 박는 소리입니다. 효도 강요하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차라리 나는 잘 지내니 걱정 마라. 너희들 잘 사는 게 내 기쁨이다 하고 씩씩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자기 인생 삽니다. 험담과 불평은 입냄새보다 더 고약합니다. 향기 나는 노인이 되고 싶으면 입안을 긍정의 언어로 헹구십시오. 자, 정리해 봅시다. 첫째,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둘째, 1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친다. 셋째, 불평과 험담은 쓰레기통에 버린다. 어떻습니까? 돈 드는 거 아니지요? 힘쓰는 거 아니지요? 하지만 이 3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은 그저 늙은이가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을 닫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여유입니다. 내 주탕을 멈추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우리가 평생 뾰족하게 갈아왔던 말의 칼날. 이제는 무디게 갈아서 칼집에 넣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칼로 남을 찌르는 대신 나 자신을 다듬고 깎아내는 데 쓰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침묵할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생의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렇게 입을 다물고 귀를 열었다면 이제 딱 하나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쏟아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말의 빚을 갚는 일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 더 늦기 전에 뱉어야 할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마지막 장에서 제 눈물 섞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긴 이야기의 끝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묵이 얼마나 귀한지, 듣는 귀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내 혓바닥이 저지른 죄,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 입고 피 흘린 내 가족들에게 갚아야 할 말의 빚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르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떡합니까? 이미 자식들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배우자와는 각방 쓴 지 오래인데 이제 와서 입 좀 다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얼룩진 바닥은 닦아낼 수 있습니다. 상처난 가슴에 새살이 돋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자존심이라는 그 뻣뻣한 갑옷을 벗어던지고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의식도 가물가물한 아내의 손을 잡고 제가 펑펑 울며 그랬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질게 굴었지. 당신 밥이 맛없다고 타박했던 거, 당신이 아프다고 할 때 꾀병 부리지 말라고 면박 줬던 거, 그거 다 미안해. 내가 못난 놈이라서 화풀이를 당신한테 했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평생을 제 눈치만 보며 살던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 감기지 않는 눈을 힘겹게 뜨고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더군요. 그러고는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온기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용서할게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평생 이 한마디를 기다렸구나. 미안하다는 그 짧은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모진 세월을 버텼구나. 내가 왜 진작 말해주지 못했을까? 왜 그놈의 똥꼬집을 부리느라 이 사람 가슴에 맺힌 한을 이제야 풀어주는 걸까? 여러분, 제발 저처럼 임종 직전에 가서야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곁에 배우자가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아니 지금 당장 방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쑥스러우면 손이라도 잡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보고 말하십시오. 여보, 내가 말이 거칠어서 미안했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면 됩니다. 비싼 선물, 해외여행 다 필요 없습니다. 평생 가슴에 박혀있던 말의 가시를 뽑아주는 건 오직 진심 어린 사과뿐입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자존감 높은 행동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누구 집 자식은 어떻다더라?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훈계했던 그 말들, 자식들은 나이 50, 60이 되어도 잊지 못합니다. 부모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자식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전화기를 넣으십시오. 아니면 문자를 보내십시오. 아들아, 딸아, 애비가, 이 어미가 예전에 너희들 마음 몰라주고 심한 말했던 거 미안하다. 내가 사는 게 팍팍해서 너희를 다정하게 안아주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너희는 내 자랑이고 기쁨이다. 부모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자식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기려 드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옛날 상처받았던 어린아이를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꽁꽁 얼어붙어 있던 자식의 마음은 봄는 녹든 녹아내립니다. 권위는 고개를 뻣뻣하게 든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5년? 아니면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짧고 귀한 시간을 남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평가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밉다 곱다 따지며 냉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감사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시간입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기엔 내 눈이 너무 침침하고 남에게 소리를 지르기엔 내 숨이 너무 찹니다. 이제는 그저 예쁜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기에도 바쁜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늙어서는 내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꽃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곁에 사람이 머물고 내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비석에 새겨질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난 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을 나의 말 한마디입니다. 그분은 참 따뜻한 말을 해주는 분이었어. 이 기억 하나 남길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 꼭 입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말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를 때, 억울한 생각이 들 때,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저 높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십시오. 그 거대한 하늘 아래서 우리가 아웅다웅하며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사소하고 부질없는 것인지 느껴보십시오. 침묵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입을 다물면 바람 소리가 들리고 새 소리가 들리고 비로소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숨소리가 끊어지기 전에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금처럼 귀하고 무거운 침묵으로 여러분의 노년을 품격 있게 만드십시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꽉 찬 곡식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90년 세월이 알차게 여문 곡식처럼 고요하고 묵직한 평화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부끄러운 고백과 늦은 후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켰다면, 그래서 오늘 저녁 식탁의 공기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진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걷는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한 노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로의 말벗이 되어 남은 인생을 다독이며 걸어갑시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돈 드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박수 소리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입은 닫고 가슴은 활짝 여는 행복한 날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